자, 제보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제보자는 남성으로 동성애자, 즉 남자를 좋아하는 성소수자입니다. 이 성소수자들은 아우팅, 이 성적 지향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팅 앱으로 친구나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지난 2022년 제보자는 이런 데이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쪽지가 와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. 그 남성이 여기 말고 다른 앱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해당 메신저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하고요. 그런데 이후에 이 대화 주제가 다소 좀 성적인 내용으로 흘러갔는데 상대편이 먼저 보여줄까라면서 자신의 사진을 전송을 해왔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보내지 말아야 될 거 보냈어요, 교수님. 네, 상대방이 먼저 보낸 사진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실체가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데이팅 앱의 특성이 서로가 사진을 좀 주고받는 앱이래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서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아, 저 사람도 나를 궁금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하고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사진을 그대로 보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대화를 많이 할 때는 정확히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. 왜냐하면 또 서로 위치 앱까지 공유하면서 서로가 사는 집까지도 알게 된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화하던 메신저를 탈퇴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게 됩니다. 아유, 그런 거 보내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요. 연락을 다 끊었었는데 다시 상대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SNS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아마 잠깐 전화번호를 좀 노출했던 적이 있는데 예. 그것을 통해서 SNS가 가능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.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. 노예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. 그러면서 노예. 잠수 잘 타고 다니냐? 비아냥대는 협박 메시지 보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네 얼굴하고 사는 거 다 알고 있다. 그래서 올릴 거다. 빠른 시일 날 그걸로 가겠다.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지만 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또 차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. 자, 앱으로 호기심에 잠깐 이렇게 알게 된 남성의 집착이 스토킹으로 이어진 겁니다. 자, 거절하니까 결국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누드 박제, 그렇습니다. 자,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내 트위터에다가 창피한데 네네. 그 얼굴 전체랑 저런 사진을 전부 다 공유해버렸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올 것처럼 막 협박하고 하면서 만나기만 만나봐라 뭐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쪽에서도 신변보호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. 양 변호사님, 성적 취향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내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정말 SNS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 너무 많은 무서운 뉴스들을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내가 SNS에 네가 보냈던 사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설마 싶었는데 올라가 봤더니 실제로 이 피해자가 보냈던 그 사진 모자이크도 없이 얼굴까지 다 노출된 거 2장 그대로 올렸다라고 합니다. 심지어 거기에 글까지 달아놨어요. 지금 올리는 글이 그 사진에 달린 설명이었다는 겁니다. 아이고. 도주한 노예의 신상이라는 거고요. 그리고 뭐 발정난 뭐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자가 원래 지금 성폭행을 원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해당 계정을 신고를 했는데 이게 계정이 신고가 돼서 정지가 되니까 또 왜 정지했냐라고 화를 내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라면서 문자로 윽박지르면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답니다. 제보자가 여기에 굴하진 않았고 다행히 그나마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음란물 유포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남성을 고소하고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. 자,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받고요. 근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더 늘어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예. 전과가 비싼 전과가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이 주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높고요. 또 여러 전과가 있기 때문에 1심보다는 2심을 좀 더 많이 선고를 했는데 또 이 사람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 위해서 100만 원 공탁됐는데 이거는
항소심에서 형량을 좀 올려치게 했다면서 잠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자, 일단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그런데 이 스토커, 이 나쁜 놈,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대요. 들어보시죠. 판결문 받았을 때 이제 정가 이렇게 그 기대 판결문을 봤었어요. 그 혹시나 싶어 성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냥 검색을 해봤던 거였거든요. 성범죄자인데 알림이 그거는 제가 한 2, 3개월 전쯤에 알았고요. 그냥 이름을 쳐보게 됐는데 진짜 그게 범죄자였더라고요. 성범죄자 알림에 나왔어요. 네, 이미 그리고 그것도 남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복역을 했던 거고요. 그리고 이 피해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. 근데 그 피해자의 판결이 1년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교도소 복역 중이라고 나온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형량이 추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 인간이군요. 알겠습니다.